한국을 소재로 해서 세계를 휩쓴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의 주요 콘셉트는 잘 알려졌다시피 무당입니다. 한국인에겐 좀 뜻밖이었죠. 한국계 캐나다인으로 이 작품을 만든 매기강 감독은 한국을 대표할 만한 문화를 소개하고 싶었다고 했지만 오랜 토속신앙인 무속문화가 과연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캐대언에 대한 세계적인 호응을 보면 매기강 감독이 옳았습니다. 밖에서 보면 더 잘 보이는 것이 있죠. 캐대언은 한국 문화의 전통과 일상을 아주 디테일하게 고증하고 묘사했는데요. 무당 콘셉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얼핏 보면 악령을 퇴치하고 무당들이 쓴다는 신칼이나 사인검 같은 무기를 쓰는 것 외에 무슨 무당 콘셉트가 있는가 싶지만 잘 보면 보면서도 잘 모르는 숨은 그림 같은 게 있습니다. 무당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의상 색깔이 그건데요. 작품 전반에 잘 녹아있어 알아채기 쉽지 않지만 주인공 헌트릭스의 의상 콘셉트는 무당의 옷에서 가져온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 주인공 루미는 노란색 상의를 입고 나오는데요. 이 역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노란색은 무당의 옷에 사용하는 5가지 색, 그러니까 오방색 중 하나로 5가지 색깔 중 중앙에 위치하는 색입니다. 루미의 포지션이 가운데, 그러니까 센터이니 이 색으로 루미를 상징하는 거죠. 멤버들이 무대에 달고 나왔던 놀이개 역시 오방색이었는데 이 오방색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다루겠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작 궁금해할 만한 게 있습니다. 무당하면 화려한 원색 옷이 연상되는데 무당은 왜 이런 옷을 입을까요? 오랜 시간 지속되는 것에는 반드시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데 뭘까요? 이상한 건 인류학에서 무당은 샤먼에 속하는데 전 세계 샤먼들이 입는 옷 역시 비슷하다는 겁니다. 문화와 환경, 역사가 다른데도 보통 사람들이 입는 옷에 비해 무늬나 장식이 많은 편이고 색깔이 있을 경우 화려합니다. 전 세계 샤먼들이 이런 옷을 입자고 약속한 것도 아닐 텐데 왜 이런 현상이 존재하는 걸까요? 또 하나,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예전에 아이들이 돌이나 명절 때 입었던 알록달록한 색동옷 역시 무당의 옷과 아주 비슷합니다. 예전 혼례식 때 신부가 입었던 옷도 그렇고 말이죠. 이런 현상들은 서로 전혀 관련이 없을 것 같지만 기원을 따라 올라가 보면 놀랍게도 같은 시작점이나 지향점이 있습니다. 지난 1972년 불가리아 바르나 호수 근처에서 포크레인 작업을 하던 중장비 기사 레이초 마리노프는 흙 속에 무언가가 묻혀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확인해보니 세상에 반짝반짝 빛이 나는 황금이었습니다. 무려 6,500여 년 전 번성했던 황금 문화가 남긴 유물들이었죠. 발굴을 해보니 그곳은 총 294개의 무덤이 있는 집단 묘지였는데요. 이 중 43호 무덤이 특히 눈길을 끌었습니다. 온 몸을 황금으로 치장한 일명 황금인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의 투탕카멘보다 무려 3,000년이나 앞선 이 황금 장신구의 주인공은 샤먼 또는 족장으로 추정되었는데요. 그의 무덤에서는 천여 점이나 되는 다양한 황금 유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대단한 힘을 가진 사람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당시엔 샤먼과 족장의 지위가 대등했다는 건데요. 국가가 등장하기 전인 고대 사회에서는 죄의를 중과하는 제사장과 부족을 이끄는 지도자가 일치하는 재정일치가 일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1939년 독일 홀렌슈타인슈타델 동굴 유적에서 출토된 4만 년 전의 사자 머리를 한 인간상, 일명 사자 인간 역시 학자들은 샤먼으로 추정합니다. 당시엔 신을 부르기 위해 다양한 동물로 빙의하는 풍습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 풍습은 지금도 일부 전통 부족에서 행해지고 있을 정도로 오래 지속되고 있는데요. 2025년 7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우리나라 울산 반구대 암각화에 있는 사람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암각화를 최초로 발견한 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는 이 사람은 물론이고 이걸 그린 사람도 샤먼이라고 추정합니다. 당시 샤먼이 높은 지위를 가졌던 건
번개나 지진, 일식 같은 이상한 자연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닥쳐올지를 설명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존에 중요한 걸 많이 알고 있으니 자연스럽게 중요한 인물이 되었던 거죠. 지금도 남아메리카 아마존에 사는 전통 부족들은 샤먼인 주술사를 소냐도레스, 꿈꾸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꿈을 이용해 미래를 점치고 사냥을 예견하며 비를 예측하기 때문이죠. 이 샤먼이라는 단어는 시베리아 퉁구수족이 사용하는 사만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됐는데요. 고고학자인 브라이언 페이건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교수에 따르면 이 시베리아 사만은 사람들이 사는 세상과 신과 영혼이 사는 영역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는 힘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들이 하는 역할은 제례나 의식을 통해 신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인데요. 샤먼은 이를 통해 자신의 존재 이유를 확실히 하고 더 나아가 권한이나 권위를 높이는 기회로 활용합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독특한 머리 장식과 깃털, 가면, 펜던트 같은 정교한 소품, 그리고 북과 방울 같은 일종의 악기들이 대표적입니다. 모두 사람들의 이목을 확실하게 끄는 도구들이죠. 여기에 인류의 보편적 소통 수단인 춤과 음악 그리고 이야기를 통해 신의 뜻을 효과적으로 전달합니다. 캐데언의 매기강 감독이 무당의 굿을 최초의 콘서트라고 한 게 이 때문인데요. 일반 종교에서도 이와 비슷한 걸 흔히 볼 수 있는 건 그만큼 효과가 좋다는 뜻입니다. 샤먼과 무당의 화려하고 컬러풀한 의상 역시 이런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는 게 학자들의 생각입니다. 나쁜 기운이나 귀신, 악령을 막고 물리치는 걸 벽사라고 하는데요. 이런 관념적 의미를 눈길을 확 잡아 끄는 시각적 효과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무당의 옷에 들어가는 색들은 동양 철학의 바탕인 음양오행설에 나오는 방향을 뜻하는 5가지 색깔인 오방색인데요. 파란색은 동쪽, 붉은색은 남쪽, 노란색은 중앙, 하얀색은 서쪽, 그리고 검은색은 북쪽을 가리킵니다. 순수하고 섞음이 없어 음양 중 양에 속한다는 색들이죠. 우리나라 무당을 연구한 논문들에 의하면 무당들은 이런 무복, 그러니까 무당 옷을 입고 방울을 쥐어야 신이 내린다고 믿습니다. 신이 내린다는 건 신이 무당을 통해 메시지를 전하는 건데요. 무당들은 이럴 때 입는 옷을 인간을 초월하게끔 해주는 신을 상징하는 의뢰복이라고 합니다. 조선시대 무당들의 의상이 궁중복식과 비슷해 보이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둘 다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권위를 표현해야 하는 공통점이 있죠. 아이들이 돌이나 명절 같은 특별한 날 입었던 색동옷이나 결혼식에서 신부가 입었던 홀레복이 무복과 비슷한 건 나쁜 기운을 물리치는 기원을 이 옷에 담았기 때문입니다. 색동옷은 지역에 따라 까까오, 떼떼옷, 까치 두루마기 등으로 불리는데요. 색동의 동이 한 칸이라는 의미이니 색동옷은 색깔이 한 칸씩 연달아 들어있는 옷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색동옷과 홀레복에는 죽음을 의미하는 검은색 대신 대체로 감색이나 자주색을 썼는데요. 사방에서 오는 나쁜 기운을 막는 이런 옷을 입고 무병장수하라는 염원이 들어있습니다. 캐데언에 나오는 저승사자 역할을 하는 사자 보이스가 검은 옷을 입은 게 이 때문이죠. 우리 문화 전반에 토속 신앙이 깊게 스며들어 있는 겁니다. 캐데언의 세계적인 호응은 한국을 대표할 만한 문화가 무엇인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북유럽인들은 해적으로 유명한 바이킹 이야기는 물론 야만적이라고 일컬어지던 오딘이나 토르가 등장하는 그들의 신화를 현대적으로 당당하게 드러내 하나의 장르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역시 그럴 수 있는 문화를 갖고 있는데 그 가치를 모르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